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9장 기체 운동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18장에서 연력학 법칙, 0법칙하고 1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연력학 법칙들은 0법칙, 1법칙 다 포함해서 2법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온 우주에 걸쳐서 유효한 그런 법칙이 되는데, 실제로 연력학 1법칙에 나오는 에너지 개념들 있죠. 그 내부 에너지니 일이니 열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모형인 기체에 대해서 연력학 법칙들을 적용해 보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체의 경우에 분자들을 우리가 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제 분자의 개수가 매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분자 하나하나의 미시적인 어떤 성질하고 덩어리의 성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고 기체 덩어리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 운동론, 예, 여기도 내용이 있네요. 기체 운동론은 카이네틱 세오리인데,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의 운동을 보는 건데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 기체 분자들,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그럼 거기에 이제 미시적인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기체 분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분자들의 이제 개수를 다 우리가 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하나하나 다 측정해가지고 전체의 값을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러한 기체 분자들의 운동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기체가 어떤 용기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기체의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연력학계의 그 거시적인 덩어리, 전체 커다란 개념에서의 덩어리의 그 물리적인 성질을 표시하는 거시적인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피,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분자 운동들을 보지 않고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측정 가능한 물리량들하고, 그 다음에 분자 하나하나의 그 성질들을 우리가 추적을 한다 했을 때 분자들의 운동, 그것으로부터 이제 얻어내는 것이 이제 내부 에너지가 될 텐데, 얘네들하고 이 거시적인 변수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를 추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런 그 방법을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기체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체의 기체 분자들의 운동을 우리가 추적을 하려고 보니까 기체 분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상기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특정한 분자의 수, 개수를 표시하는 어떤 게 수의 단위 비슷한 건데, 단위라고는 안 쓰는데 단위 비슷한 특정한 수에서 기체 분자들이 이제 거시적인 양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통상적인 그 어떤 값들, 그러니까 뭐 0도씨다, 1기압이다, 또는 부피가 22.4리터다라고 하는 특정한 값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분자들의 개수하고 관련된 숫자를 이제 아보가드로가 이제 찾아낸 건데, 그것이 아보가드로 수하고 이제 그로부터 나오는 몰에 대한 개념, 그걸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가 아보가드로 수인데, 아보가드로 수는 그 말 그대로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몇 개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연필 12개, 그러면 옛날식 발음으로 한 타스, 그죠? 더즌. 예, 더즌 하면 12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란 한 판, 그러면 30개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계란 30개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숫자의 묶음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서 아보가드로 수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가 들어있는 수의 덩어리 개념을 아보가드로 수,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물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10의 23승. 이걸 다 세고 있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12개다 뭐 30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하고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성질은 그런 개수의 덩어리를 묶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그러면
그 개수가 이만한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자다가 눈 떠보니까 이런 숫자가 떠올랐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러한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려면 기체의 법칙들에 대해서 쭉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보가드로 수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 개의 묶음을 아보가드로 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묶음을 묶어서 이제 1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몰. 예. 그래서 그 1몰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 1몰이 갖는 내용은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의 덩어리를 1몰이라고 그러는데, 그 1몰을 정의할 때는 그 탄소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 정의될 때는 기체의 성질로부터 정의가 됐어요. 근데 그 값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정의한 것은 이제 탄소를 가지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12C, 예, 그러니까 그 여기 그러니까 12C 탄소 12g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그거를 1몰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탄소의 경우에는 12g 탄소 12g 덩어리를 이제 조각을 우리가 떼어냈다, 그러면 그게 1몰 탄소 원자 1몰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이라는 것이 결국 개수를 묶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즌이다, 뭐 한 판이다 했던 그런 표현이랑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과학에서 쓰는 개수 단위, 개수 묶음의 단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화학에서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1몰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됐다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고, 그런데 그럼 1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이건 상식적으로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몰에, 그러니까 MOL, 이름은 MOL인데 이걸 단위로 쓸 때는 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단위 기호를 MOL로 씁니다, 몰. 그래서 몰당 이만한 개수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1몰이라는 것이 뭐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물질의 양을 따져보면은 1몰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몰을 하나의 단위로 써서 몰 몇 개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몰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몰수는 분자의 개수가 n일 때 그 분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은 그 비율이 몰수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 이제 그 1몰에서 분자의 수가 아보가드로 수니까 여기 1몰일 때 n이니까 n개일 때는 몇 개냐? 네, 그럼 n몰이다, 스몰 n몰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보가드로 수가 어떻게 정의됐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일단은 그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이만한 개수를 표현하는 거다 하는 거하고 1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기체에 관한 법칙들을 쭉 추적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화학 쪽에서 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몰의 개념은 기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심지어 뭐 야구공이다, 야구공 1몰이다. 그럼 야구공이 이만한 개수의 야구공을 묶어놓은 것, 그 묶음을 1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구공이 이만큼 보이면 부피가 엄청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체에 주로 쓰긴 하는데, 그 기체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도 몰의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1몰을 묶음으로 해서 그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몰 질량은 1몰 덩어리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그럼 분자 하나의 질량이 스몰 m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스몰 m의 질량을 갖는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 그게 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질량, 1몰의 전체 질량은 그 분자 하나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이 몰 질량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원자량 또는 분자량 같은 것들을 배운 적이 있죠. 화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원자량이나 분자량의 정의는 원자 1몰, 분자 1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 질량이라고 그러면 그 이 개수 알갱이, 그러니까 분자 하나 또는 원자 하나 있을 때 알갱이의 단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어떤 알갱이든 알갱이들이 1몰의 개수만큼 모여 있을 때 질량이 몰 질량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어떤 그 실험을 하려고 하는 샘플이 있죠. 시료가 있는데 시료의 전체 질량이 있다 그러면 시료의 질량은 그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 물질이다. 그러면 그 분자 하나의 질량이 스몰 m이고 그때 분자의 개수가 대문자 n이면 전체 질량은 그 질량에 스몰 m에다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몰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만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샘플마다 달라지는 거고 요거는 몰에 대해서 딱 정의된 거죠. 그래서 몰수라는 표현이 이제 개수로 따지면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전체 개수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그거였는데 각각에다가 분자 질량을 곱해주면은 샘플의 질량에다가 그 몰 질량을 나눠준 것이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수를 질량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은 어떤 샘플의 질량은 그 샘플의 몰수에다가 그 물질의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